네, 안녕하십니까. 최성민입니다. 오늘 뭐 별로 기분 안 좋으시죠? 예, 괜히 뭐, 어, 네, 오늘 그 최성민의 빅샷에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생각보다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오늘 좀 시장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예, 생각보다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고, 제 채널에서는 아직 시작이 안 되니까 그거 좀 만져주세요, 피디님. 네. 아, 되는 모양이구나. 예. 그래서, 어, 아이고, 처음 들어오셨어요. 예. 저는, 최성민의 빅샷의 최성민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우리 그, 지금 한경TV에서 우리 박우진 대표님 좋아하시는 분들 쫙, 보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저쪽 제 쪽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해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최성민의 빅샷 그 한국경제TV 이 앵커였고요. 지금은 이제 앵커 안 하지만 과거에 뭐 증권회사 출신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삼성증권, 뭐 홍콩, 뉴욕, 런던, 도쿄, 그다음에 이제 증권회사를 좀 옮겼어요. 도쿄, 그다음에 홍콩에서 아시아 대표를 했고요. 예. 여기 나오네요. 이거 뭐 이렇게 센스 있게 이런 거를 또 보여줘. 우리 PD님이 역시 센스 있는데. 그래서 저 왼쪽에 그 동그라미 있죠. 얼굴 옆에. 거기 이제 런던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게 왜 없어졌지? 예전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다시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2년 지나서. 어,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매번 뭐 어떤 그 주도 섹터에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떤 논리로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살펴보고 그 논리와 명분을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한국 투자 전략가, 뭐 미국 투자 전략가 아닙니다. 아니 뭐 일본에 있었다고 제가 일본 증시에 대한 아주 깊은 30년 내공을 쌓은 전문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주식, 채권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특별히 한국 주식 관련된 투자 전략을 뉴욕에 있는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여기서 외국인들은 아니죠. 외국인들이면은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외국 기관이죠. 물론 기관에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죠. 도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 뭐 다이와부터 시작해서 노무라. 그다음에 도쿄에는요 아주 큰 그 보험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던에는 전 세계에서 런던에 보면은 그 위에 스코틀랜드가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있는 펀드 중에서 스코틀랜드의 미망인이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계 2차 대전인가요? 제가 뭐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세계 2차 대전에 그 거기는 이제 그 소위 귀족들이 전쟁을 직접 나가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이 2차 대전에 참여를 하면서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한테 돈을 어떻게 남겨두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자기가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돈을 잘 굴려봐라. 그래가지고 펀드를 만든 것이 이 펀드 매니지먼트, 자산 운용의 시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대전이겠네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스코티시 위도우즈라는 아주 유명한 펀드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 찾아봐도요, 나와요. 스코티시 위도우즈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게 처음 혹시 이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채널에 계신 분은 뭐, 예, 잘 아시죠. 예, 잘 아시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삼성전자 얼마까지 가요? 이런 질문은 제가 뭐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 이제 자산 소위 그 뭡니까? 그 뭐라 그래요? 그 바이들로 그러니까 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금융 상법 관련해서 그런 답변은 못 드리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을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이런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어때요? 이런 건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그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요거 누르면 지금 나온 거 요거 부르면 제 채널로 이렇게 가서 또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고 한국경제TV 채널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민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좀 이렇게 넘어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예. 아, 루크루크님, 저쪽으로 이제 넘어오세요. 제 채널로.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액추에이터, 예, 액추에이터 뭐 드셨나? 로보티즈를 드셨나? 아니면은 뭐, 액추에이터 요새 또 그, 뉴로메카도 액추에이터 만든다고 그러고, 뭐 액추에이터 만들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좋은 얘기부터 할까요? 왜냐면 좋지 않은 얘기 하면 기분 나쁘잖아. 좋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 제가 홍콩에서 그 현대증권 아시아 대표를 할 때 제가 이제 같이 근무했던 후배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때는 현대증권이었지만 그 현대증권은 이제 팔려서 KB증권으로 약간 합병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KB증권입니다. 근데 KB증권에 보면은 삼성전자를 커버하는 여기서 커버한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리포트를 쓰는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이제 커버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주로 커버하는 예. 이게 그 뭐냐 이마에 좀 주름이 생기는데 이거 좀 보톡스 좀 맞아야 되겠습니까? 아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이네요 요새. 김동원 애널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 같았으면 이런 표현을 썼죠. 예전 같았으면 제가 데리고 있었던. 근데 이제 요새는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같이 일했던 후배님 예, 있는데 이 김동원 애널리스트가 리서치 센터장이 됐어요. 리서치 본부장이. 된지 좀 꽤 됐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하나 발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제가 내용을 얘기할 거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지금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요. 우리나라의 PBR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의 PBR이. 우리나라의 PBR이 아마 한 1.35배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하이닉스의 목표가 중에서 제일 높은 목표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루크님? 하이닉스에서 나온 하이닉스를 커버하는 리포트 관련된 리포트 중에서 제일 높은 목표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그 소위 뭐죠? 영업이익 2026년도 영업이익 추정치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얼마인 줄 아세요? 75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오늘 거는 아니지만 지금 뭐 75조 80조입니다. 예. 오늘 건 아니지만 우리가 D램 가격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김동원 애널리스트가 저랑 같이 일했던 이제 친구고 아주 착한 친구인데 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저랑 한 5년 정도 같이 일했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DDR5가요. 저거 한번 보십시오. DDR5가. DDR5는 회색입니다. 회색 진한 거. DDR5 회색 진한 걸 볼까요? 뭘 볼까요? 저거 봅시다. DDR4 16기가. 더 자극적으로. 그냥 검은색 찾아보세요. 간단하게. DDR4 16기가 검은색. 저거 얼마였습니까? 저거 한 3불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24불 정도 됩니다. 그렇죠? 3불에서 24불이 되면 뭐야? 좀 과장 좀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러면 10배 같다는 얘기야? DDR4 DDR4 16GB 왼쪽에 보이시죠? 빨간색 밑에 검은색. 저게 4불이었다가 지금은 24불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 7배 정도 갔는데 7배, 7배 정도 갔는데 지금 SK 하이닉스의 내년도 OP 영업이익이 한 7, 80조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마 어쩌면 조금 보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도 안 빼놓고 DDR4, 5 가격이 올라가고 게다가 또 낸드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AI 반도체, 엣지 컴퓨팅,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는 컴퓨터, 그걸 뭐라고 그러죠? 퍼스널 컴퓨터라고 그러죠. 그걸 짧게 PC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PC와 노트북과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이제 약간 소캠을 활용하기 때문에 단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HBM4의 캐파를 전부 다 줬기 때문에 짜장면 만들려고 전부 다 불구멍을 줬기 때문에 짬뽕 만들 거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이 짜장면 짬뽕을 만드는 이 불구덩을 갖다가 바로 가져와서 4개를 더 만들어서 짜장면 3개 만들고 짬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리콘모션의 CEO는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대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람은 더 웃기게 표현해요. 그 사람은 팬데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떠나서 내년에 SK 하이닉스가 70조, 80조를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얼만큼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무식하게 또 막 던져놓고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년에 200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00조의 영업이익을 한다면 왜냐하면 또 HBM4도 단가를 50% 올린다고 지금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렇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만 있으면 이 김동원 애널리스트는 사람마다 자기 의견은 있는 거니까요.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7,5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그 넷스케이프과 그 다음에 1999년 닷컴 버블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 넷스케이프과 그 다음에 GPT 챗의 출현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조정이 하루 이틀 더 나올 것인지
아니면 옆으로 그냥 가격 조정은 없고 기간 조정으로 한 20일 갈 것인지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보통 한 1개월 이하 한 3, 4주 정도의 기간 조정이 과거에는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평균입니다. 그게 평균. 그리고 1999년 닷컴 버블과 비교해서는 과거의 업체들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이제 이걸 PER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PER이 60배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많아봤자 30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머니타이징을 했냐, 소위 말해서 돈을 벌었냐, 소위 말해서 현금 흐름이 있었냐라는 것을 봤을 때 충분한 현금 흐름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있고요. 게다가 제가 이거 데이터를 딱 보여주고 말씀드리면 더 편할 텐데 아마 저 믿으실 거예요. 지금 M7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죠. 아마존, 구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그렇지만 메타 등등 해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쌓아놓은 현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마사요시 선 손정희 회장의 그 소프트뱅크는 ARM 영국에 있는 그 반도체 설계 업체인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ARM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신용을 썼고 그다음에 구글도 유럽에서 채권을 발행했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약간 걱정하고 있는 오라클도 신용을 쓰고 있고 신용을 쓴다는 건 뭡니까? 은행에서 돈을 꾸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과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과거에 그만큼 돈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소위 돈을 꿔서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ROE, 자기자본이익률을 더 많이 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이 PMR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뭐 어저께 얘기한 건데, 소위 말해서 이제 과거는 저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아직도 저 수준에 도달할 경우에는 뭐 20%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이제는 뭐 이거는 이제 없애시고요. 지금 보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손으로 좀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까먹고 저도 까먹어요. 저도 숫자를 많이 외워야 되니까 까먹긴 까먹는데 자, 잘 끊기세요 지금? 안 끊기시죠? 괜찮으세요? 네. 그 뭐냐? 어떤 거를 봐야 되나? 네. 지금은 이제 좀 올라서 코스피가 한 1.35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계 증시는 PBR이 몇 배인지 아세요? 3.5배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는 한 2.2배 정도 됩니다. 일본은 1.7배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할인 거래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할인 거래가 되는 게 합당하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할인 거래가 되는 것이 합당하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냐? 어느 정도 합당하죠. 지금은. 첫 번째, 우리의 배당 수익률은 대만보다도 낮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ROE는 다른 나라보다도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식 수가 너무 많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따져보죠. 우리의 ROE가 낮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 수가 낮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주식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식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식을 줄이는 방법은 의무 소각이 있겠죠. 예, 주식을 소각해야 됩니다. 제일 나쁜 회사는요, 어떤 회사냐면요,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나쁘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왜 내가 나쁜데? 예, 뭐 그런 사람들이랑 싸우고 싶지도 않고, 예, 주식이 짜증난다고 표현할게요. 짜증나는 주식은 뭡니까? 자기 자사주 가지고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아니면 자기의 자사주를 갖다가 싸게 샀다가 나중에 시장에 비싸게 파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제일 짜증이 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는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 회사는 교환사채 발행한 것에 대한 소송도 걸려 있어요. 왜 네가 교환사채를 그렇게 싸게 발행을 하느냐.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엑스체인지블 본드 EB 발행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자기네들이 아주 소중한 돈으로 자기 입장이죠. 이제 그 회사 입장으로 시장에서 모아놓은 자기 자사주를 소각하기 싫었던 거죠. 그 돈인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주주 친화 정책이고 회사의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거고 ROE를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미국이 싫든 좋든 간에 과거 20년 동안 계속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MSCI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MSCI 선진국 지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 생각에는 12월 달쯤 정도 되면 그 전에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할 수 있는 우리만의 전략과 플랜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는데 쟤네들은 뭐야? 우리보다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약간 황당하다는 거죠. 예. 네. 어떤 나라입니까? 네. 여기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요거 위에 요거 누르시면 제 채널로 오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똑같은 방송을 하지만 예. 어느 나라입니까? 그 나라 싫어한다는 얘기 아니고요. 황당하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못 들어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발 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당연히 리레이팅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그 KB증권 보고서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 제 후배였던 김동원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듯이 7,500을 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영업이익은 당연히 반도체하고 전력 쪽에서 견인을 할 것이며 약 한 35에서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DDR4나 5가 레가시 프로덕트나 HBM4 같은 것들이 가격이 정해져서 실적이 더 난다면 그때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블을 생각하고 한다기보다도 실적이 상향되고 내년에 40%가 올라가는데요. 코스피 전체로. 장난 아닙니다. 예. 아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40%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여러분들 지금 월급을 받으시는 셀러리맨이시라면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내년에 갑자기 상무님이 불러, 전무님이 불러, 사장이 불러. 그래서 내년 네 월급 40% 올려줄게. 이런 느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세요. 빅샷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그 디램 현물 가격 어저께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그 표가 있죠? 숫자로 된 거, 그림 말고, 예, 그거 한번 올려주시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매일 보긴 합니다. 예, 매일 보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피부로 안 와닿는 것 같아요. 피부로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아니 저기 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참 신기하죠. DDR5 16기가 바이트 예. 가 7.41% 오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저기 저랑 처음 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아, 왜 올라가요? 반도체? 예. 왜 올라가요? 이런 거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저기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쫙 한번 써주세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을 막 쓰고 계시는 그 와중에 뭐 어떤 질문든 상관없습니다. 예. 어떤 질문든 상관없습니다. 특정 종목에만 관련 안 된 거면 어떤 질문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올라가요? 지금요 휴렛 패커드 레노바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모든 레가시 반도체 디레마가 낸드가 필요한 애들은 전부 다 서울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저께 삼성전자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견적을 안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견적을 안 줘요. 안 팔겠다는 거예요. 장기 계약을 하러 와서 빨리 이거를 해야 되는데 견적을 안 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약간 약간 골 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올라가느냐? 그거는 수요도 수요예요. 수요도 수요인데요. 수요도 좋죠. 수요도 좋은데 그거는 HBM에 관련된 건데 공급 쪽도 사실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급량을 너무 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약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막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막에 있으면 물이 한 컵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사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한 컵이 있으면 10명이라고 그러면 입만 축일 수 있도록 10명이 나눠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이 좀 큰 컵에 있어요. 그래서 10명이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게도 반도체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아주 좀 유치한 말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자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하나를 잘라서 잘라서 차량에 넣거나 아니면 여기 지금 200만 원짜리 노트북이 제 앞에 있는데 아니면은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 저한테 있는데 이 핸드폰에 잘라서 들 수가 없습니다. 좀 무식한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BOM이라고 있습니다. BOM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 기기의 반도체 가격이 얼마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그 비율을 따지는 것이 BOM인데 그 BOM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나는 중국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아니면 저는 영국의 롤스로이스라는 아주 고급 차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대학을 졸업했고 여기서 월급을 받고 다니고 있는데 제가 롤스로이스를 이거를 하나 팔면은 5억 원이에요. 너무 비싼 차기 때문에. 아니면 내 노트북은 좀 좋은 노트북이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 받아요. 그러면 DDR5 16기가를 갖다가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가격이 25불이든 잘 들어보세요. 27불이든 아니면 65불이든 중요는 합니다. 왜냐면 그게 내 노트북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코스트, 비용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게 4만 원이든 4만 7천 원이든 아마 5만 3천 원이든 크게 지금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쇼테지가 나고 있고 나는 내 노트북을 300만 원에 팔아야 되니까 빨리 비싸게라도 사와야 되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만약에 못 샀어 그 사람이. 그럼 못 파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잘라서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쇼티지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를 많이 만들면 되지 않느냐? 수요가 높으면. 반도체를 많이 만들면 되죠. 많이 만들면 됩니다. 아주 쉬운 얘기죠. 그런데 그런데 아이고 이거 잠시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네. 타이어를 많이 만들려면요. 자동차에 타이어가 없으면 안 굴러가니까 타이어를 많이 만들려면 타이어 공장을 옆에다 빨리 지으면 되죠. 그 타이어 공장을 짓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을 거예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글라스, 여기 유리판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겁니다. 많이 걸려봤자 6개월 걸릴 겁니다. 뭘 6개월이나 걸려요? 한 3개월이면 되죠. 그렇죠? 그러나 반도체 공장을 새로 만든다? 첫째, 수십조가 들고 둘째,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모든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래서 이 캔커피를 이거 뭐 저기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이 캔커피를 500만 개를 더 만들어야 된다. 그럼 바로 세팅해서 만들면 돼요. 얼마나 걸리겠어요? 빨리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2달이면 세팅할 겁니다. 이 커피 공장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반도체는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좀 떨어졌고 하이닉스 좀 떨어졌고 다른 소부장이 좀 떨어져서 기분이 나빠. 요거요. 제 생각에는요. 지금 11월 초죠. 내년 1월만 돼도요. 여러분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약간 수준 낮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집 산다고는 얘기 못 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각각이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도 한 2, 3천만 원씩은 투자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유치하게 드리는 것은 시장의 방향성이 그쪽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새 저는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좋아하는 섹터가 또 있습니다. 저는 바이오 섹터를 요새 좀 더, 바이오 섹터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실적 대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해요.
SK 하이닉스가 중국의 과창판 일보 중국 신문인데요. 뭐 다른 데도 아마 뉴스가 났을 겁니다. 보면은 엔비디아와의 협상을 완료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HBM4의 공급 가격이 HBM3E, 3E보다 50% 이상 높다. 단가가. 그래서 HBM4의 단가를 약 $500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높은 거였어요. 그런데 $560로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HBM 뭐 막말로 얘기해서 좀 먼 얘기긴 하지만 HBM4만 나옵니까? HBM4E도 있고요. HBM5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그 소위 그 뭡니까? 소캠도 있고요. CXL 관련된 것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현재 정부에서 주가지수 5,000전을 정책 목표로 하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체질적 밑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다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 지수 5,000을 베이스로 봐야 이게 지금 베이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체질적 밑받침? 네, 베이스로 보면 됩니다. 베이스로 보면 되고요. 다시 그 얘기를 좀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질문이 뭐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이미 이제 뉴스에 많이 다 나오고 하는 얘기를 제가 그럼 한번 서머라이즈를 좀 하면 요약을 좀 하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상법의 분리과세,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그다음에 이미 나온 뭡니까 등기임원들이 그 소액주주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다음에 이제 뭐 자회사 간의 거래 내지는 관계회사 간의 거래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뭐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제 이 현재 정권의 정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 노동자에 관련된 뭐 기분 나쁜 소위 보수 쪽에서 보면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정책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의 펀드멘탈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펀드멘탈은 숫자라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숫자라는 거. 예를 들어서 펀드멘탈이 바뀐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얼마야?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반도체의 디램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내년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올라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주주를 위해서 운영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책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북한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더 향상시켜서 경제가 안정화되고 정치적으로 안정화되면 그것도 PBR 리레이팅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펀드멘탈에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펀드멘탈이 일단은 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네. 아이고 이거는 잠시만요.
제가 요거 좀 조금 만지고 잠시만요. 아이고 이게 한국전력이 뭐 올라가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펀디멘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7,500을 보는 코스피 타겟을 보는 쪽도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이스는 5,000이다. 우리나라의 PBR은 1.35배에서 4배 정도 되고, 선진국은 3.2배, 그 다음에 뭐 아시아는 뭐 2.2배에서 2.4배 정도 된다. 일본은 1.7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ROE가 낮다. ROE가 낮으면, 자기자본 이익률이 낮으면 주식을 소각해야 된다. 주식을 소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주식수를 줄이거나 이익을 늘리거나 둘 다 하면 너무 좋고. 근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삼성전자도 아마 주식을 소각할 겁니다. 언제 할지 모르죠.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많이 사놨으니까. 그리고 의무 소각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삼성전자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ROE가 늘어날 거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올라오면 전체 지수는 같이 따라 올라올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는 게 사실 마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너무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는 시장이긴 하잖아요. 그걸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주식입니다. 예. 무슨 뭐 저기 스님이나 목사님 같습니다. 예. 그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주식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주식이겠죠, 뭐. 예. 예. 그렇죠?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좀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좀 해안을 가지신 분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좀 저한테 뭐 좋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좀 했고, 오늘은 뭐 짧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반도체는 놓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뭐 얼마 전에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괜찮아 보이고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토모큐브, 그 토모큐브 차트 한번 올려주세요. 그 제가 그 예전에 우리 그 제 회원들을 위해서 추천한 거가 있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걸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가끔씩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반도체죠. 예, 반도체고, 제가 여태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심각하게 30년 동안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투자 전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놓치지 않은 것은 이런 거죠. 한 2, 3년 됐나요? 뭐 그 컨설팅 업체에서 그 엘렉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모든 거를 전기화해야 되잖아요. 전기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기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추천했던 종목이 있었어요. 그게 HD 현대엘렉트릭인데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HD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거는 이제 100만 원 가까이 됐기 때문에 수익률이 1100%가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700%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좋은 종목을 사서 좀 오래 갖고 싶은 마음은 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뭐 물론 사람이니까 저도 단타도 치고 싶어요. 예.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하나, 여기 이거 노트북이 이거 잘 안 되는데 이거 좀 만져주세요. 제가 이런 것들을 그 중에서 하나 이거 왜 이러냐? 하나 좀 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 말씀을 드리고, 예. 소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대충 오늘은 짧게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는 이제 오늘 종목보다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좀 이따가 이제 종목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이런 거가 있습니다. HD 현대엘렉트릭이나 파마리서치도 한번 띄워주세요. 과거에 제가 이거는 어느 정도 얘기했냐면 마주 제가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여러분의 손가락을 꺾은 다음에 매수 버튼을 누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259%가 아니죠, 저게. 그쵸? 예. 저거 숫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 400%될 텐데.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면 우리 KB증권의 김동원 애널리스트가 7,500 얘기했듯이, 예, 보면은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냐. 외국 증권사 중에서요, JP 모건 있고, 모건 스탠리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옛날에 메릴 린치가 있고, 그 다음에 UBS가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리먼 브라더스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CS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회사 중에. 크레딧 스위스. 그것도 망했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냐?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홍콩의 펀드 매니저하고요. 그 다음에 기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기자와 만든 아주 유명한 증권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증권사라고 얘기할게요. CLSA. 크레딧 리온의 세큐리티즈 아시아라고 그래가지고 CLS가 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그러냐. 코스피의 내년도 1.4배면은 한 4,600이다. 이게 합리적이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5,000에서 7,500 간다 그랬는데 지금 뭐 4,600 가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4,600이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고 실적 상향이 진행 중이고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여기는 아시아를 다 커버하고 있으니까 그 아시아에서 어떤 나라가 제일 좋은지부터 먼저 골라요. 탑다운으로. 한국을 골랐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순이익이 순이익으로 표시하더라고요. 지금은 순이익이 한 150조 정도 될 것이다. 가정시에. 예. 코스피의 PBR이 1.5배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걸 좀 써주면 좋은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순이익이 150조다. 그리고 코스피의 PBR이 1.5배 간다면 이것은 4,948까지 가는 것이다. 5천이죠. 그래서 CLSA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다. 이거는 뭐 장난치는 거예요. 뭐 그런 말 누가 못해요.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 맨날 할 수 있죠.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어도 우리는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쉽게 어떤 종목을 산다면 제 생각에는 제일 편한 거는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코스피는 한 75%뭐 이 정도 올랐어요. 코스닥은 한 33% 이 정도 올랐어요. 맞죠? 그렇게 올랐는데 저의 오늘 방송 제목이 뭡니까? 이세돌 바둑 명인이 얘기했듯이 나는 질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했듯이 팔 자신이 없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가 가야지 코스닥 지수가 올라오는 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인 바이오의 실적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 될 수 있는 그런 포텐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합해서 말씀드리면 코스닥은 70% 갖고 죄송합니다. 코스피는 70% 갖고 코스닥은 33% 간 이 상황에서
두 개의 상관계수가 0.8인데 앞으로 코스피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코스닥이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 적어도 코스닥이 여기서 20%는 더 가야 된다. 20% 지수가요. 굉장히 높은 거죠. 지수 자체가 20%가 더 가야 된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 가야 되느냐? 두 개뿐이 없어요. 세 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되느냐?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근데 지수 자체를 움직이려면 바이오 쪽이 좀 편하게 갈 수 있고 ESS의 테마가 있고 실적이 그쪽에서 성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EV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다운사이드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2차 전지가 2차 전지 만세 할 수는 없어요. ESS 비중이 커지는 회사, 거기에 특화된 회사는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2차 전지 관련된 중소기업 또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이긴 합니다만 바이오가 조금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컴퓨터가 안 돼서 네, 오늘은 요거 하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 금방 끝내려고 그랬는데 벌써 6분뿐이 안 남았네. 이거 말씀드리고 할게요. 저는 이제 그 바이오는 굉장히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만 바이오를 투자하는 이유는 15%나 30%의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디 보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잠깐만요.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토모큐브 지금 사면 안 되겠죠?라고 이런 질문은 제 회원방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거는 이제 종목 상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어도 어려운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은 셀비온이라는 종목인데요. 여기 이제 시총이 2,15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종목은 뭡니까?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또 뭐 있습니까? 뭐 꽤 있죠. 올릭스도 있나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형 바이오 종목들 한번 쳐보세요. 그것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럼 어저께 플로렌스랑 리비아는 왜 급등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어저께 솔리드 스테이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얘기를 하고 가야 되나? 자, 솔리드 스테이트 ABL 바이오, 솔리드 스테이트 하나 띄워주세요. 지금 찾아가지고 솔리드 스테이트. 우리 PD님이 띄워주세요. 아무거나. 어저께 솔리드 스테이트라는 종목은 아레파님 어저께 50%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테슬라도 4%인가 올라갔나요? 그거는 이제 소위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에 대한 소위 보상에 대한 것들이 조금 좋은 쪽으로 흘러가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EV가 지금은 예전처럼 나쁜 흐름으로 간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등과 하락을 계속하는 중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저께 솔리드 스테이트가 50% 것은 또 전고체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봇에 들어가는 것도 전고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ESS 관련된 것도 전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LiPF6라는 후성에서 만드는 그 원료도 반등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차 전지 지금 전기차요. 2차 전지 말고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ESS 말고요를 바라봤을 때 아주 희망적으로 지금 바라봐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그만큼의 큰 확신은 없습니다. 아래판님.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리드 스테이트가 이제 이렇게 떨어졌죠. 어저께 올라간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솔리드요? 아니. 미국 회사 솔리드 스테이트. 네. 솔리드가 아니라 미국 회사 솔리드 스테이트. 네. 제가 이것만 되면은 찾겠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네. 아. 아. 진짜 쉽지 않다. 방송. 네.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솔리드 스테이트.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저께 한 50% 올라갔어요. 네. 어저께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네. 넘어가죠. 네.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 파워. 네. 솔리드 스테이트 파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파워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저도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바이오가 뭔지 한번 제가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잠시만요. 네, 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알테오전, 올릭스, D&D 파마텍, 에이플바이오, 에이벨바이오. 그쵸. 죄송합니다. 솔리드 파워 51% 올라갔죠.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솔리드 스테이트라는 것은 전고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얘기한 거였어요. 솔리드 단단한 스테이트 그 상태 배터리. 그래서 제가 지금 솔리드 스테이트 그런 것 같아요. 솔리드 파워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회사명을 솔리드 스테이트라는 것은 솔리드 파워가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제품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죠. 그 전고체. 맞죠? 맞으면 1번 쳐주세요. 맞으면 1번 쳐주세요. 그러고 좋아요, 구독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PD님. 네. 빅샷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만드는 솔리드 파워. 그렇죠? 네.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솔리드 스테이트 이러고 앉아있는 바보처럼. 네. 보르노이. 좋은 회사들 많이 치시네. 알테오젠, 올릭스, D&D 파마텍, 에이플바이오, 에이벨바이오, 보르노이. 한미약품 좋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뭐를 말씀드릴 거냐면 요즘에 어떤 게 유행하고 있냐면요. 미국에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 되는데 이주광채 ADC는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너무 잘 아시죠? 모르세요?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ADC 이중항체에 관련해서 읽어본 적이 있고 좀 안다라고 하시는 분 1번 한번 쳐주세요. 우리 한국경제TV에서 1번 별로 안 쳐주시니 뭐 이렇게 보기만 하시고
제가 열심히 방송하는 거는 좀 어프리시에이트 안 해주시나? 그 ADC인데요. ADC도 굉장히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새는요, 라디오 파마서티컬로 그 인기나 그 다음에 트렌드가 동시에 건너가고 있습니다. ADC도 큰데 이제는 미국의 빅파마들이 라디오 파마서티컬을 좀 봐야겠다. 이거 엄청나다. 이런 지가 꽤 됐어요. 라디오 파마서티컬은요, 방사성 의약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1988년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아프셨을 때 암 걸리면은 왜 서울대학병원 가가지고 왜 방사선 쏘이고 막 머리 뭐 빠지고 뭐 이런 거 그거가 아니고 그거는 50년 전 얘기고요. 이게 방사선 의약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비온은 셀비온 차트 보여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셀비온은 국내 최초 암치료용 방사선 의약품 상용화 기업입니다. 그래서 포크보타이드라는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고요.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빅파마의 플루빅토라는 방사선 의약품이 있어요. 요게 플루빅토의 글로벌 매출이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예, 지난해. 예, 올해 상반기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1조 5천억. 근데 이 플루빅토보다 이 노바티스,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보다 ORR 효과가 더 좋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미. 그리고 사이드 에펙트. 독성에 의한 뭐 백혈구 감소증이나 혈소판 감소증 이런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셀비온이. 그런데 이게 2천억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가 셀비온에서 나온 암치료용 방사선 의약품이 지금 이상도 끝냈는데 객관적 반응률 ORR이 과연 노바티스의 경쟁 약물 플루빅토보다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앞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이 12월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떤가. 그 다음에 사이드 에펙트. 부작용은 어떤가. 부작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제일 중요하진 않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부작용이. 그런데 이 플루빅토 경쟁 약물이죠. 경쟁 바이오 제품이죠. 이거는 벌써 상반기에 한 1조 5천억 정도 팔았어요. 그러면 셀비온은 막말로 셀비온은 어떤 회사가 셀비온을 3, 4조 주고 산다고 해도 팔까 말까여야 돼요. 향후에는. 그래서 우리는 셀비온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왜 지금 이걸 좀 강하게 얘기하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시총 2천억대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저도 좋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요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람인지 싫어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워렌 버핏의 적당한 싼 가격에 사서 오래 들고 있는 그래서 멀티베거 내지는 텐버거를 노릴 수 있는 뭐 종목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해본 결과 노바티스의 경쟁 약물 플루빅토보다도 훨씬 낫다. 좋다라는 결과하고 시총이 2천억이다. 그간 조정이 있었다. 라는 이 세 가지만 따져도 특별히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의 농사는 뭐 종목을 하나 살 수는 없으니까요. 반도체를 한 50% 사고
나머지 50%는 뭐 바이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로 고른다면 반도체는 알아서 하시고요. 셀비오는 여러분 사실한 얘기 아닙니다. 이 매수 매도에 추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요. 충분히 한 5시간만 열심히 공부하면 다 알게 됩니다. 안 해서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오늘 괜히 또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팔 자신이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매일 금요일만 빼고 11시 20분에 진행되는 최상민의 빅샷 좋은 종목들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는 뷰, 저의 뷰, 논리, 명분, 전략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깔끔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주가가 조금 내 종목이 안 오른다라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좋을 것입니다. 네. 웬만하면 주도 섹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것들을 좀 공부해 보시면 아마 친구들이 옆에서 야 이거 좋대 이거 사라는 것보다는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